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제가 10월달 초부터 시작해서 주야장천 이것만 보라라고 종목까지 꼽아드렸는데요. 30% 이상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수익 축하를 드리면서 자, 우리가 30%만 보는 거 아니죠. 100% 수익 날까? 우리 더블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들 잘 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느닷없이 코스닥 시장 시총의 1위가 누구냐, 어느 섹터가 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상당히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카카오가 지난 주말에 불이 나가지고 불통됐었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불거졌냐, 2차 전지 안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요, 대세를 거스를 수 있을까,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LNF, 여기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조만간 뜰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바닥에서 100%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는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방 코스닥 시장의 시총 전쟁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이오냐 아니면 2차 전지냐, 이거에 따라서 뭐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닥 1위 재탈을 했고요. 이게 에코프로비엔과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일날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10조 2496억 되면서 시총을 1위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17일에는 다시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를 탈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일에는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냐 아니면 바이오냐, 요 논쟁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나쁜 거 아니죠. 성장성 있고 실력 있고 실적 찍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나왔던 내용이 시총 10위 내에는 몇 개, 3개의 바이오주, 헬스리온 헬스케어 있고요. HLB 있고 셀트리온 제약, 요렇게 3개가 있고요.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있고 LNF 있고 에코프로가 포진을 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단연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달부터 한번 떴었는데, 제가 요것은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래서 계속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원자력 갖고 가면 안 되고요, 조선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것은 태방이, 태이방, 요 세 가지 섹터는 계속 갖고 가도 되는데, 원자력은 약간 테마성 흐름입니다. 실적이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 조선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적으로 찍히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방산 쪽은 계속 갖고 가신다라고 전체적인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는 바이오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주가가 바닥에 가까운 상태고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큰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이오도 올라갈 흐름들 많죠. 근데 이것이 이제 논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나왔던 것은 뭐냐면,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논란이 많았죠. 골목 상권 침해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카오뱅크의 주가 하락,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이제 신용 불량자 되겠다, 이런 우려 섞인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지난 주말에 SK 데이터센터 IDC 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카카오가 근 이틀 동안 안전 먹통입니다. 아직까지도 카카오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죠. 뭐 카카오 TV라든지 이런 쪽에는 서비스 복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2차 전지 안정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죠. 리튬 이온 전지의 열폭 주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차에도 뭐 씁니까? 2차전지 하이니켈이나 아니면은 삼원계 배터리들은 리튬
리튬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전기차가 만약에 이제 폭발을 한다, 2차 전지가 폭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열폭조,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이 결합이 되면서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작년부터, 뭐 작년이 뭡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건 2021년 2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전기차 화재 속수무책이다. 진화도 어렵고 원인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에만 22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대부분 전기적 충격이 있었는데 원인 미궁. 또 얼마 전에는 일부 자동차 모델이 사고가 나자마자 한 3초 만에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영상이 퍼지면서 굉장히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통상적으로 화재 진압에 뭐 5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 지금 중국 CATL 쪽에서 주로 만들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 있죠. 요 인산철 배터리 요것은 화재가 잘 안 난다라고 해서 안정성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있죠. NCM이라든지 아니면 NCA 배터리 이쪽에서는 요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니켈, 그 다음에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불이 붙어버리면 화학작용을 통해서 계속 불이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자동차에 화재가 나면 자동차,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물을 100배 이상 부었는데도 몇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2차 전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종목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논리 근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요. 리튬 관련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시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대세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것은 1, 2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꾸 2023년에 금리 인하 그리고 다시 유동성 공급을 기대를 하시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2023년에 유동성 공급을 할 정도로 또 금리 인하를 해줄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완전히 주식시장이 박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잘 나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금리가 조금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을 하든지 멈춰주는 구간들 나오는 것이 베스트라는 거죠. 어쨌거나 금리 인상 시기는 이것은 향후 5년에서 뭐 10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희귀해진다. 그래서 성장주의 대표 종목들이 바이오와 2차 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건을 충족을 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찍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쪽은 뭐합니까? 돈을 차입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각이 과연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완성차 그룹별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수요 및 공급 확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얼마 필요합니까? 247기가와트가 필요한데 확보된 거는 135기가와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스텔란티스, 도요타, 혼다 모두 지금 확보된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죠. 하다못해 테슬라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앞으로 2차 전지는 만들면 그 족족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제가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인데, 앞으로 2023년, 24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은요, 완성차 업체별 신규 전기차 플랫폼, 이거 뭐예요? 신차 나온다라는 거죠? 신차 나오는데, 이 신차 나오는 것이 언제 집중되어 있습니까? 2024년에서 25년, 22년, 25년, 23년, 25년, 24년에서 27년,
202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2023년 아니면 24년에서 25년에 집중적으로 신차가 발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언제 2023년에 집중적으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테스트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 신차 모멘텀을 가지고 2차 전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실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까지 제가 지금 리튬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 그래프는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중국에 대한 규제들도 있지만요, 워낙에 수요가 세서 그럽니다. 그죠?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은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죠. 물론 포스코 쪽에서 포스코 엠텍도 급등을 했고요. 작은 종목인 웰크론 한텍도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금양까지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애들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는 것이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그동안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 LNF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소재를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들도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 흐름들이 뭘 뜻하냐 하면, 자,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 차트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요 위에 게 에코프로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수가 9월 달에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요렇게 역배열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버텼던 종목이라는 거죠. 고점에서 빠지지 않고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 아니면 눌림목을 가져가면서 에코프로는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6% 이상 막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3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익 축하드려요. 수익 잘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스코 케미칼도 에코프로와 차트가 똑같죠.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고 완전 역배열로 빠져가지고 이게 박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같이 아주 큰 종목도 지금 25%에서 3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런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이 파동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파동을 가지면서 올라가는데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이 가졌던 파동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죠. 그죠? 7번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나서 전고점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데 급락을 계속 하다가요. 이 급락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지금 반등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뭡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 파동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역배열 과정에서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을 파요.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닥에서 쌍바닥 내지는 역회된 숄더, 그 다음에 다중바닥을 만들고 나서 반등을 시작한다는 거죠. 20일선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21선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앞전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는 하락이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는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상승 중에서도 이거는 상승 초입이 되겠고요. 이것은 상승 후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강한 종목들이 강한
그리고 주도 업종들이 지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수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2달 만에 지금 21선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흐름들은 뭐냐면 요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들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도 업종들만 살아남고 여기에서 나온 수급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시장이 돌아서기 때문에 일로 간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닥권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종목들로 수급들이 헤쳐 모여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고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나오는데 상승 추세 여기죠. 21선 처음으로 건드렸던 요 구간까지 여기가 초입부고요. 여기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라가는데 뭐가 나오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종목도 힘이 좀 빠지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옮겨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옮겨간다? 금방 말씀드렸던 지수와 함께 급락이 나와서 완전 박살나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섹터 중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 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상승 추세로 먼저 들어가는 종목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요 첨부가 되겠습니다. 자, 첨부 볼게요. 첨부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양극재 업체들만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양극재는 워낙에 공급 쇼티지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격 전가력도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말고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음극재가 있습니다. 음극재는 누가 꽉 잡고 있다고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그룹 쪽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미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버텨서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리막이 있죠. 이 분리막은 사실은 크게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 분리막 관련해서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작은 업체들도 있고요. 그러면 남은 거 하나 뭐 있습니까? 전해액 업체죠. 전해질을 만드는 업체, 이 업체,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이제 그동안 전해질 업체들 안 갔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비 쪽은 소재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쪽은 언제 2023년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설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여기에서 빠져나왔던 수급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전해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질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뭡니까? 첨보가 되겠습니다. 그죠? 첨보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자 볼게요. 첨보는 성장성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까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사업이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죠. 또 한 가지는 첨보는 유통 물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포의 성향 자체가 왕창 내렸다가 왕창 올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엄청나게 화끈하게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화끈하게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공매도까지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질 때 보시면 무시무시하게 빠집니다. 35만원부터 25만원 이하까지 한 방에 빼고요. 2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또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데 파동상 보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 똑같이 에코프로와 같은 7번 박스권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 때 돌파를 하려다가 돌파 못하니까 이때부터 하락 과정 1번 과정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번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1번이 되겠고요. 역배열 과정 여기가 1번 쌍바닥을 잡는 게 2번 그 다음에 21선 안착하는 게 3번 여기에서부터 상승 추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11선 5번 그 다음에 11선 눌림목 이후 2차 파동이 6번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만들었던 그 박스권이 7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파동이 8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파동에 의해서 지금 본다면
지금 첨보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고점 7번 갔다가 8번에서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갔다? 1번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번 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주봉상에서도 빠졌다가 요렇게 나왔다가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잡아주면 주봉상에서 2번 쌍바닥 혹은 역헤드 숄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봉에서 보면 일봉에서는 더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계속 빠지죠. 그죠? 바닥 잡았다가 또 밀려나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닥 잡고 짝꿍댕이 다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서 몇 번 가고 있습니다. 3번. 그럼 일봉상에서는 이미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오늘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지금 막혀있는 상태지만 요거 내려와서 20에서 안착하고 나면 추세 자체를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려가 됐던 것은 중국 시장이고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조금씩 풀리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첨보가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 효과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성들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첨보 쪽이 지금 조금 유망해 보입니다. 거래량도 좀 터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무리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걸려요. 그죠? 이전에 나왔던 박스권 하단, 지지선 하단에서 지금 저항에 걸리고 있는 상태고,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그어드린 가격대 여기까지 짧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전고점대 부근까지는 아마 2023년 한번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첨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음극재 관련주들 중에서요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갔는데 못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솔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은 매출 구조를 보시면 얘네는 반도체 소재도 끼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습니까? 감산한다라는 얘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뭐 키옥시아 이런 데서 나오면서 반도체 소재 업체들, 소부장 업체들이 전부 다 급락했는데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솔케미칼은 지금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소재 업체들 중에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대주전자재라든지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잘 찍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잘 안 찍혀요. 그런데 한솔케미칼은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보시면은 쌍바닥 잘 잡았습니다. 그죠? 잘 잡았고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적을 까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해 영업이익이 뭐 2천억 정도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 기업 내용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2조 원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1,500억에서 1,900억 늘죠.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 2,2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분기에 540억 나왔고요. 2분기에 600억.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조금 빠질 수 있어요.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607억인데 이거보다 조금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찍히는 종목이 음극재에서는 포스코 케미칼과 한솔 케미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빠졌는데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업종들 지금 외인들 매수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가 이제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동반해서 쌍끌이 재료를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보시면 자, 요거 여기에서 3번 과정, 그죠? 21선 돌파해서 안착하는 과정 가져갔다가 무너졌죠. 그래서 또 올라가려다가 무너졌는데 단타 보시는 분들은 요런 구간까지예요. 20만원 여기에 저항대 있죠. 여기 저항 여기 지지 받았었는데 무너졌으니까 여기가 저항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20만원 정도까지 보시는데 요게 만약에 20만원 돌파하고 나서 그렇다면 지금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거 안착하고 나면 주봉상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25만원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25만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 이전에 2021년에 나왔던 이런 대세 상승도 한번 2023년 하반기에는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식성공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전략은 매수다, 매도다, 아니면 오전장은 매수인데 오후장은 매도다, 아니면 오전장에는 쉬다가 오후장에 빠지면 사라, 요런 시그널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매일같이 추천주 단타 치시는 분들 있죠,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실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뽑기는 좀 어려운데 단타는 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파동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동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흐름들만 보시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급등주의 흐름들은 머릿속에 딱 나올 수 있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죠. 차트 펴보면 이런 겁니다. 요렇게 급등하고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요렇게 급등하고 에코프로처럼 대세 상승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내용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수익들 찾아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주식성공TV를 검색을 하십니다. 검색하시면은 제 영상이 나오는데요. 제 영상의 설명란에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잡주들, 테마주들 들어가서 올라가지도 않는 거 가지고 몇 개월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흐름들 잡아드리고 앞으로 주도 업종, 주도주에 대해서, 특히 주도주는 얼마입니까? 바닥에서 50%, 100%, 많게는 300%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까지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성공TV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